항상 정문을 안 열면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수습하고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빨리 해서 되겠다는 그분들을 돌려보내야 돼. 예, 그런 그래야 당대표가 다른 일정을 해. 네. 아. 그동안도 이 비슷한 시위가 여러 건 있었어요. 네. 대표 가시면 거기 쫓아와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네. 다시 나갈 때까지. 예. 그 대표는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시위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또 대책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습관처럼 또 그날도 빨리 제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GP 군포님, 되겠구나. 김성환 의원님 멋지십니다. 박옥민님 그때 너무 잘하셨어요. 차이님 그때 짠했어요. 짠했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네, 아니 처음에 네.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뭐 시각장애인 뭘 모르니 그래서 모릅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모르자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관련한 자료가 있냐 그랬더니 뭐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막 수첩에도 적더라고요. 네. 적는 척한 거예요? 진짜 적은 거예요? 진짜 적었죠. 진짜 적었어요? 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각장애인 부모님들 오시고 그랬는데 핵심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애인 정책의 대표 정책이 장애 이제 지금이 기존에는 6등급으로 장애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장애 1급, 장애 2급 뭐 이렇게. 그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크게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눈 이후에 그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이어서 장애 이 등급제를 폐지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는데 그 7월 1일부터 하는데 기존에 이제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특성은 그 새로운 제도에 잘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고 그분들이 1년 넘도록 그것을 복지부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다리라 우리가 해줄게라고 했는데 막상 올 4월 달에 이제 개정한 내용을 봤더니 여전히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복지부가 복지부동한 거네. 그렇게 느꼈나 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도 면담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많지 않고 우리 맹성규 의원님이 유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당대표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절박함을 갖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좀 예의가 있었던 게요. 우리 당사 앞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준 거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 포토타임 끝나는 순간 몰려들으죠. 그러니까 예의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예기치 않았던 거라 막 굉장히 초반에는 아수라장이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수첩에 메모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약속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실제로 그분들을 만났어요. 만났죠.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21일 날 그 일이 있었고 일주일 내로 간담회를 열겠다고 해서 27일 날 6일째 되는 날 그분들 뵀는데요. 우선 그날은 정책위 의장하고 우리 남인순 최고위원님하고 맹성규 의원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넷이 뵀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충분히 듣는 날이었어요.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정책위하고 우리 남인순 최고위원하고 우리 맹성규 의원님이 그 뜻을 복지부에 또 충분히 전달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해결 과정이네, 그러니까. 예, 해결 과정에 있는데 이제 복지부가 기존에 그 정책을 나름대로 결정해왔던 과정이 있어서 또 이거를 뭔가 변경을 하려면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침 점심 때 이해찬 대표하고 우리 그 여성 교육 문화 복지 장관님하고 점심 때 오찬 간담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시각장애인은 좀 특수하니까 그 시각장애인에 맞는 일종의 인정조사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나름 반영이 되지 않을까. 또 지금 60만 명이 넘은 분들이 그 시각장애인이 60만 명이나 돼요? 아니 아까 그 동영상을 보신 분만 동영상 보신 분. 그분들이 대부분 다 그 시각장애인 부모 편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 복지부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그 일이 잘 될 수 근데 있도록.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하려고 같아요. 저도 민원 처리 많이 해보면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 예. 그리고 되면 이게 왜 됐고 혹시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이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본인들도 안 될 줄 알면서도 민원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네.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거에 더 열받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100점 만점에 200점을 받은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명령과 복종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소위 네트워크 시대 혹은 이제 수평 시대라고 하는데 그 수평 시대의 핵심은 일종의 공감 능력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들어주고 함께하고 역지사지해서 그 과정을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공감이 있으면 서로 그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뭐 권위주의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이 관료들의 이 소위 관료주의로 접근한다든지 그러면 똑같이 해결책을 내더라도 그 효과가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님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대체로 사모님한테 무슨 말 하면 야 시끄러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가끔 이제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고 아니 그래서 네, 부부 싸움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주로 얘기를? 이제 뭐 듣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하고 야단의 친정은 없지 그러니까. 거의 예. 야, 장가 잘 갔네. 네. 야단 칠 게 없어. 사모님한테는. 내가 야단 맞을 것만 있어. 맞아요. 그래서 여자 얘기를 잘 들으라고 했어요. 네. 어머니, 아내. 또 하나 뭔지 알아요? 내비게이션. 그건 또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에서 여자 목소리 나오잖아요. 아하. 300m 후에 잘 잡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하긴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남자 목소리는 없는 것 같아. 남자 목소리 별로 없어요. 네. 아니 제가 실제로요. 네. 그 이제 노원구청장을 하고 거기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저는 태어나기는 저기 전남 여수하고 제주도 사이 거문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검은도? 네. 선놈이에요. 아. 11살 때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신촌에 살았어요. 네. 근데 신촌에 살았던 놈이 왜 상계동 가서 국회의원이 됐냐. 네. 저희 처갓집이 상계동이에요. 그럼 처가살이 한 거야? 처갓집 근처로 이사 가느라고 아. 또 아이 낳고 출산하고 그러면 처갓집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신촌에 살았으면 국회의원 안 돼요. 그렇죠. 그 우상호원 지역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일찌감치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야. 처갓집 근처로 가가지고 출세했죠. 그런 걸 보고 처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야. 신촌에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우상호원 보좌관을 했겠다.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러니까. 네. 자, 어쨌든 우리 김성환 의원이 사실은 유튜브에서 지금 대박을 친 거예요. 뭐 대박을 치기 위해서 대박이 난 게 아니라 찍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이 평상시 하는 대로 한데 그러니까 댓글도 지금 진정성이 많아 보인다. 네. 이런 댓글이 그냥 막 부푸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최상의 찬사가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이다. 이거 글쎄, 같아요. 졸지에 착한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네. 졸지에 착한 국회의원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평소에 착하지 않으면 그런 게 안 나오죠.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르죠. 더 잘했을 거예요. 아니 못했을 것 같아. 야, 하여튼 김성환 의원님 대단하시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런 게 좀 소문이 났나요? 우리 동네 분들은 제가 구청장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구청장 때도. 네, 구청장 때도 무슨 민원인이 오거나 그러면 과거에는 철문 걸어 잠그고 안 만나주고 그랬는데 네. 저는 무슨 일이든 미리 신청하면 이제 아예 회의 시간을 잡고 네. 당일날 뭐 급박하게 오더라도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그리고 혹시 안 되면 그분들 만나는 일정을 정해서 만나니까요. 그렇게 시위하러 오셨던 분들 대부분이 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더라고요. 김성환 의원님을 갑자기 제가 네. 별명을 하나 생각나서 지어드리려고. 네. 김성환 의원님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김성환 그러면 앞으로 다음 선거 때도 좀 써먹어 주세요. 네. 네임 카피. 경청의 달인. 아, 경청의 달인. 너무 좋은 말이어가지고 이걸 별명이라고. 김성환 위에다가 경청의 달인. 네. 김성환 의원. 아, 그러니까 그 동영상의 제목을 경청과 설득의 클래스 이렇게 그 유튜브 동영상 제목이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그 분야에 무슨 뭐랄까요, 뭔가 있는 것처럼 됐어요. 아니, 뭐가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네. 그 버틀란트 러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버틀란트 러셀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 말도 했어요. 네. 그 사람이 네. 별 얘기를 다 했네. 아, 그렇죠. 네. 제가 요거를 잘 해가지고 경청의 달인. 경청의 달인. 자, 그래서 경청의 달인의 맹활약상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김성환 아니면 미디어 오늘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바로 나옵니다. 지금 아마 60만 넘어서 70만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목은 이렇게 넘기고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힘들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뭐 다른 경험은 많이 했지만 국회 경험은 한 20년 전에 보좌관 짧게 한 거 네. 말고는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죠. 대표가 저보고 이제 비서실장을 맡으라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서 아마 맡기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국회 생리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처음엔 좀 바짝 긴장해서 했고요. 지금 벌써 이제 한 10개월 벌써 전당대회 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전당대회 때 나도 이해찬 대표를 엄청 밀었던 것 같은데. 그러셨죠. 그 덕분에 다른 진영에서 막 욕먹으면서. 네, 덕분에 아, 정말. 되셨죠. 네. 아, 정말. 하여튼. 자, 잘 하셨고요. 이해찬 당대표가 버럭버럭 화도 잘 내고 까칠하다. 뭐 그런 세간의 평이 있어요. 본인한테 버럭 화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 다정다감? 다정다감까지는 아닌데 다정다감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무슨 뭘 건의하거나 네. 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편이에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판단을 빨리 해주시고 그것이 굉장히 일관돼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해보면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 네. 사투리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네. 하죠. 네. 응? 그리고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 내가 총리 때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국무총리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아는 게 많으신 분이야. 뭐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책임 총리라는 걸 해서 그냥 옛날에는 얼굴마담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대독 총리. 대독 총리였는데 그야말로 거의 내치의 전 부분을 정권을 가지고 했으니까 네네. 더 경험이 많이 그러니까 쌓이셨겠죠. 국정원장 독대보고를 노무현 대통령이 안 받았잖아요. 네. 총리가 대신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때 그 유명한 거예요. 그 그거. 대회비 아니에요? 아, 대회비 아니에요. 왜냐면 국정원 독대보고를 없앴어요. 총리 독대 보고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총리가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총리가 아마 제 기억으로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매 월요일 날 점심 오찬을 겸해서 거의 그 보좌관 한 명인가 두고 네. 거의 독대로. 그러니까 이제 총리 총리는 보고를 이제 했죠. 뭐 대통령이 이제 뭐 국정원 보고를 안 받으시니까 네.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해찬 당대표 그러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도 쓸만한 게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책임 총리를 하셨어요. 자,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어쨌든 정치는 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또 밝히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막말 네. 막말이 막말을 덮어요. 거의 뭐 드라마 연속극 틀듯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아시겠지만 막말 하지 말라고 하는 날 또 무슨 한성교 사무총장이 걸레질한다는 네. 얘기까지 해서 그 대표 권위가 잘 안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생각이 있는가? 집권할 생각이 있으면 다수 국민의 정서나 상황을 고려해서 발언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5.18 망언에서부터 그 나경원 대표가 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했다는 등 그것도 있네. 그 황교안 대표는 이제 군부대 가서 저 군인들은 정부 입장과 입장하고 달라야 된다고 하는 등 뭐 이런 거의 내란 선동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런 얘기의 기저로 보면 일종의 그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하는 것도 안 맞는데 소위 그 자신들의 극우 보수층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막말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의원님 근데 네. 군이 하는 거는 내란이 아니고 그건 군사 반란이고 민간인한테 하는 게 내란 선동이고 그렇대요. 군사 반란. 군사 반란. 군사 반란.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자기 무슨 최고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했다더라도 문제인데 그러면 백보양보에서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철책선에 가가지고 군인들 앞에서 군은 정부 입장과 달라야 된다. 그러면 군 통수권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요. 대통령 입장과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정부 입장과 달라야 된다는 것은 행정부 수반의 입장과 달라야 된다. 국군 통수권자와 입장이 달라야 된다. 이건 뭐야? 항명하라는 건가? 항명이죠. 군사부대 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걸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군 통수권 이것도 잘 인식을 못한 것 같고 군 통수권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령권과 군정권. 그러니까 명령권이죠. 군령. 그다음에 군 정권. 군의 행정사무, 조직. 이거를 다 총괄하는 게 군 통수권의 핵심이죠. 권한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군령권을 갖고 있는 통수권자에게 입장이 달라야 된다. 이런 거고 또 군정권을 갖고 있는 군 통수권자에게 행정부의 입장과 달라야 된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고. 예. 그 톤이나 뉘앙스에 비하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랄까 이제 대선 주자로 나서보고 싶은데 그 자격이나 자질을 상당히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죠. 그래서 제가 군형법도 찾아봤어요. 근데 항명의 경우에는 적 앞에서 하면은 그냥 직결 사형이더라고. 그렇죠. 굉장히 엄청난 전시에도 거예요. 사형이고요. 평상시에도 징역 뭐 2년인가 3년 이상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유감 표명 성명도 내고 이렇게 했던데 근데 또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김정은이 낫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글쎄요. 그 지난번에 원내대표가 그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봤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기자가 대신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리대요. 김성환 의원님 학생운동을 하셨죠? 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문화되어야 되는 법률이긴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현행법이 살아있으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렇죠. 네. 아니 본인은 학생운동할 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어요? 아니요. 그럼 학생운동 제대로 안 하셨네. 그렇죠. 그때는 그냥 집시 국가보안법 이거 다 걸리는 거잖아요. 제가 6월 항쟁 때 수배를 한 1년 가까이 수배를 뭘로요? 그때 그 6월 항쟁 때 뭐 하셨는데? 6월 항쟁 때요. 네. 그러니까 이인영 전대 의장 할 때 제가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실무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연대사업 차장. 연대에서 연대사업 차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실무 대표로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에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그 무렵에 김대중 이제 당시 총재하고 김영삼 총재 전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제 다퉜잖아요. 그럴 때 당시 김영삼 그때 그 총재죠. 총재의 비서했던 지금 우리 당의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해수부 장관 하셨던 해수부장관 하시다. 김영춘. 아, 김영춘. 그때 그 YS 비서였거든요. 네. 그 선배님이 저희가 그때 전대협 사무실이 고대 총학생회 4층이 있었거든요. 네. 그쪽으로 와서 후배들 고생이 많다고 약간의 용돈을 주셨어요. 짜장면 값을 짜장면 값을 줬어요.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 수표로. 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그 수표를 우리 형한테 바꿨는데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학생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게 아니라 막판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적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후단 입장이었어요. 저도 정서적으로는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결정을 비판적 지지로 하게 되니까 김영삼 당시 총재로부터 약간의 소위 용돈을 받았다면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그 수십 배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김성환을 잡으면 그걸 엮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도망 다녔겠네. 그때 잡혔으면 뭐 거의 징역은 그럼 안 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는 사건을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구속은 시키지 않을 테니까. 이제 자수했어요? 마포서로 자수했어요. 마포경찰서? 네. 그럼 유치장에 있었겠네. 유치장에 있다가 이제 저 대공문실 가서 2박 3일간 그러면 마포경찰서 유치장 동창생이네. 그래요? 저는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 한 12군데 다녔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어. 서부경찰서도 좀 가보고. 서부. 나도 가봤고요. 구로, 중부, 서초. 마포경찰서 가보고. 서초. 저는 6.29 선언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봤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구리 5일 맞고. 네. 야, 정말 많이 다녀봤어요, 내가. 전 장안동 대공무실도 가봤어요. 거기는 안 가보고, 저는 을지로 호텔에 끌려가가지고, 네. 모텔에 끌려가가지고, 4시간 동안, 아하. 안기부애들한테. 네. 엄청 맞았죠. 저도 서대문 경찰서에서 그때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도 내가 알아요. 이철 의원이 돌아온 사형수로 할 그 무렵에 네. 잡혀가지고 정말 그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맞았어요? 얻어맞았네요. 상처는 뭐 지금 없습니까? 예,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또 나이 들어서 고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은 되죠. 저는 왼쪽 무릎이 안 좋아요. 왼쪽 무릎이. 하여튼, 그런 또 일이 있었구나. 자, 어디 가신다고 해서, 제가 원래 이거 하면은 1시간 정도 하는데,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막말 리스트를 쭉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여기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본인이 하나만 딱 찍어주세요. 네. 황교안 대표, 진짜 독재자 후에게는 말 못하니까 대변인이 하고 있는 것. 군은 정부 국방부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나경원, 정부는 해방 이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KBS 기자가 문바 달창 이런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김순례 의원, 뭐 이거 다 알고. 차명진,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쳐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김무성, 4대강 보호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키자. 김연아 원내대변인 한센병, 정용기,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민규영 대변인, 물에 빠질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 3분이다. 한성기 사무총장, 그냥 걸레질을 하는구만. 이 중에서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막말이 뭐예요? 막말의 나쁜 표현으로 보면 달창 이 표현이 참 안 좋은 표현인데 네. 심각하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네. 그 철원 경계초소에 가서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그렇죠. 안 좋은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이라고. 황교안 대표가 주장한 대로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면 바로 잡아가야지 이런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독재 정권이라면 이런 거 그냥 가만두지 않지.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그렇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한 발언 이것이 제일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가장 맞아요. 좀 네. 분노를 네.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가식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시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러저런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잘 안 하시네. 알면서 모르는 척, 알면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가요? 진짜요.
사람은 다 아는 척 잘난 척 하고 싶거든. 근데 김성환 의원님은 적어도 그러지는 않는 분, 진정성 있는 분, 경청의 달인.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 네. 닉네임이 생기면 이제는 뭐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제가 이제 한번 또 얘기하면은 금방 네. 또 퍼져요. 네. 경청의 달인 김성환 의원님. 네. 얘가 삼행시를 짓다가 네. 보통 분들은 삼행시를 다 즉각 가져요. 네. 근데 제가 이행시만 쳐놨어. 네. 나머지 하나는 본인이 완성해 주세요. 네. 본인의 성격에 맞게. 김성환 삼행시. 김성환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환장하게 좋아해 주세요. 나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야, 근데 이제 참 차마다가 말을 못했는데 이것도 네. 굉장히 용감하시네. 네. 환장하게 쉬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김성환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네.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네, 우리 김성환 의원님 기초부터 착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정치 역정에 또 인생에 큰 행복과 보람이 있는 그런 의원으로 무럭무럭 성장 발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씀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님들과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 씀 채널에 자주 나와서 대한민국에 쓰임이 있는 국회의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노원병. 네. 네, 국회의원 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 진정성 있는 경청의 달인 김성환 의원님을 모시고 이러저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